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듣고 왔습니다. 보통은 한 20여 분 정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좀 많이 할애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금 30분 동안 이제 취임사를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1기 취임식 때 17분 동안 연설을 했고 예. 다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분, 보통 길어도 20분을 넘기지 않았는데 30분 좀 이례적으로 길게 연설을 한 편이고요. 예. 30분간의 연설 동안 기립박수가 18번을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호응을 보냈습니다. 1기 취임사와 비교를 하면은 1기 때는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면은 이번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행정명령을 서명을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생략이 됐던 이제 식순이 조금 바뀌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축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아메리카 더 뷰티풀 이 노래인가요? 순서로 보는 것 그러네요. 예. 한 장의 축하를 조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앞쪽에서 이 취임사 하기 전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네, 그죠? 식순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가 보이는 8년 전과는 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취임사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나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17년에 비하면 이 취임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017년에는 그 메시지 자체가 뭐 분노, 분열, 그다음에 진영,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뭐 미래, 희망, 혁신, 통합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1기 출발할 때의 분위기와 이번에 2기 출발할 때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뭔가 평화적이고 단합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앞서서 계속 강조해왔던 언론을 통해서도 흘려왔던 뭐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들, 불법 이민,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해서 남부 국경을 선언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결국에는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임 연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보겠는데 일단은 행정명령을 1호로 하는 것이 좀 눈여겨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통합이라는 이제 미래, 희망, 통합, 혁신 이런 메시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 자체가 뭐 세계에 있는 미국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메시지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떤 것들은 바깥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도 좀 있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물론 이 중에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어요. 최근에 뭐 노스캐롤리나 그다음에 LA 그 산불 때문에 큰 피해 입었는 이런 문제도 여기서 지적을 했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못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걸 좀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표적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걸 미국이 다시 강하고 또 그렇게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자 하는 이런 메시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상당히 길게 이렇게 이어나갔는데 가장 큰 그 초점은 역시 이제 불법 이민 문제이고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범죄자, 뭐 불법 이민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려 하는 사람들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멕시코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멕시코 잔류 정책. 그다음에 일단 미국 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체포했다가 석방해 주는 이 정책 이런 것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남부 국경에 병력을 전파해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좀 이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라도 이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좀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범죄와 전쟁을 약간 선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가장 큰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를 잡아나가겠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가가지고 물가를 잡는 데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그 정부 지출이 과다하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석유 가스에 대한 지출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개발을 계속해서, 그리고 또 남는 부분을 수출하고, 그 대신에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그린 뉴딜 이거는 다 종식을 하고, 전기차 전환 의무 규정 이것도 철폐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과 거기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동안 평소에 했던 얘기들인데 다 한번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네요. 그다음에 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 것, 얼마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대외 세입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개편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약탈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대외 수입을 이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다음에도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왔던 뭐 군이나 뭐 이런 데 있었던 소수 인종 보호 정책, 뭐 그동안 과다하다고 이제 얘기해 왔던 것, 이런 거 다 시정하겠다. 그다음에 성 전환자를 별도의 성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걸 없애는 방침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있지 그 중간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독특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그동안에 됐습니다. 파나마 운하 얘기를 했고요. 이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은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파나마 운하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칭하겠다. 그다음에 알라스카에 있는 북미 대륙의 최고봉, 그게 지금은 인디안 토착어 이름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맥킨리 산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화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이어지는 축도입니다. 앞서서 이제 유대교의 축도가 있었고, 지금 뭐 이슬람교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김도원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눈에 띄던가요? 취임사 있습니다. 일기 때와 톤이 확실히 바뀐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연속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부분에서 이제 현재 미국이 신뢰 위기가 있다. 기득권 세력들은 다 번영을 하는데 서민들은 다 갈취를 당하고 있고, 우리의 돈으로 외국을 지켜주면서 정작 자국민들은 보호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2017년 일기 때와 일관된 인식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얘기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얘기를 안 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외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언급된 거는 불필요한 전쟁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 동맹들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맹들에 대한 보호 의무, 미국의 어떤 보호 약속, 이런 것들은 동맹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백지장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트럼프 이기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약속,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민 문제, 그리고 제조 붕괴 문제, 그리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 국가로서 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행정명령 100여 개의 서명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취임 첫날에는 보통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일단 취임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예. 않았 취임식이 마무리되면 이제 이임하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대통령을 이제 환송을 합니다. 지금 의사당 앞에 앞마당에 마린원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 헬기까지 이제 이임하는 대통령, 부통령을 전송을 하면 두 사람은 헬기를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을 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의회의 취임식 준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백악관 서명식 있습니다. 의회 의사당에서 대통령의 방에서 서명식이 있습니다. 서명식을 예. 하고 다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별도의 또 집무실 서명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취임 축하 무도회에 잇따라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취임식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부터 즉시 지체 없이 바꿀 거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잠시 후에 어떤 행정명령들이 또 이루어질지 또 앞으로 속보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진 뉴스에서 내용이 전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국제부 김도원 기자 그리고 조병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석좌 교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